네, 통증은 신경계와 연결돼 있어 어느 부분에 통증이 발생하든 몸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의학 박사 심영기 원장 모시고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저 역시 주기적으로도 좀 통증을 느끼곤 하는데요. 현대인들은 사실 다 통증 하나쯤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살면서 통증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통증이라는 건 사실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데 통증이 있다는 거는 경고음이죠. 우리 몸에 여기가 이상이 있다. 나를 빨리 봐줘라, 나를 빨리 고쳐줘라 하는 그런 경고음이에요. 경고음을 무시하면 이제 그게 고질병이 되는 건데, 통증은 뭐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지만 그걸 즉각 알아차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해결해 주는 것이 이제 통증 관리 치료의 원칙입니다. 네. 자, 그래서 대표적인 통증을 좀 알아보면 먼저 이제 목이나 허리 디스크.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뭐 통증은 뭐 우리가 살면서 특히 요새 현대인들은 이제 뭐 핸드폰 뭐 지하철 타면은 거의 80%가 핸드폰 다 보고 있어요. 고개 숙이고 그리고 컴퓨터 작업 많이 하고 그런 이 업무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패턴이 바뀜에 따라서 목 디스크 많이 생기시고요. 그다음에 허리는 뭐 시골에 가면은 할머니들 허리 안 아프신 분은 없죠. 농사 짓는 분들 허리도 뭐 중년 여성의 80%가 허리가 아파본 적이 있다. 뭐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이 드물 정도로 그렇고 그다음에 좌골신경통. 실제로 뭐 좌골이라는 거는 이제 꼬리뼈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신경인데요. 좌골신경통을 또 안 알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디스크하고 좌골신경통하고 증상이 비슷하니까 난 4번, 5번이 아파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해보면 뭐 4번, 5번은 괜찮고 좌골 쪽으로 나쁜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목, 허리, 그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는 스포츠 많이 하면 뭐 축구나 뭐 이런 거, 스키나 뭐 스케이트나 이런 거 많이 할 때 인대 손상을 입으면 이제 흔히 아픈 것이고 또 이제 연세 드시면은 퇴행성 관절염 많이 생기시죠. 그다음에 어깨 뭐 야구나 이런 거 또 우리 업무 쪽으로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스포츠 손상도 꽤 많아요. 그래서 야구나 골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치고 테니스 같은 거 할 때 또 오십견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사실은 그 인대염이죠, 어깨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무릎, 어깨, 엉덩이 쪽으로도 더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통증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몸에 경고음을 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팔꿈치나 손목, 발목에도 좀 오는 경우도 뭐 많으시더라고요. 팔꿈치도 뭐 이제 뭐 컴퓨터 많이 쓰고 또 농사 일을 많이 하신다든지 작업 많이 하시면 모 교수님은 20년 동안의 책을 한 100권 이상을 쓰셨는데 옛날에는 직접 다 타이핑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손목 관절 다 아프시다 그러고 팔꿈치도 아프고 테니스, 골프 엘보, 테니스나 골프 많이 치시면 여기 무리야 뭐든지 지나치면 통증이 생겨. 또 너무 안 써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적절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손목에 이제 뭐 디콜방 인대염 같은 게 꽤 많은데 그리고 뭐 이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관절, 그다음에 악기 다루시는 분들, 뭐 악기 연주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여기 보면 여기 연주하는 자세에 따라서 저는 40년을 뭐를 연주를 했어요. 바이올린이라든지 뭐 팀파니 하시는 분도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오는 거죠. 아킬레스 건염이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당기고 아프고 또 이제 뭐 족저근막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통증 신호가 오는 부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플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는 네. 통증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악화되는 통증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통증은 이제 보통 그 생기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해서 가라앉으면 급성 통증이라고 하고 또 이제 만성화가 돼서 이제 고질병이 되면 만성 통증이라고 하는데 급성 통증은 이제 근육이 꽉 뭉친 거예요. 위가 뭉쳐서 위경련이 생기는 것처럼 그 급성 통증이고 근육통이 있고 근막 증후군 뭐 또 염증에 의했거나 다쳤거나 골절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게 대부분 급성 통증으로 분류되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나는 옛날에 다쳤는데 깨끗해 그러면 제일 좋은 건데
그게 후유증이 남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퇴행성 관절이 있다니 연세 드시면은 그만큼 오래 써서 힘줄이나 근육이나 뼈나 이 연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상태예요. 많이 소모가 된 상태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거를 더 이상 진행이 덜 되게 해주고 보충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인대염,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유착이 돼버려요. 수술하면 살이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칼로 째든지 해서 찢어지고 나서 다시 붙이면 거기 본드 같은 게 형성이 돼, 우리 몸에. 그래서 그거를 섬유 조직 같은 게 이제 형성이 돼 갖고 딱 유착이 되는데 그것이 쓸데없이 딴 데 가서 붙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자꾸만 땡겨 갖고 통증을 유발시켜요. 특히 신경 지나가는데 유착이 돼 버리면 굉장히 아프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만성 통증이에요. 그다음에 대상포진 앓고 나서 후유증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 가죠. 그다음에 신경마비, 뇌졸중, 척추관 협착증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거의 고질병으로 평생 달고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는 만성 통증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처럼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앞서서의 통증은 경고음이다. 우리 몸의 시그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통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증이 왜 생기는지를 좀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 통증이 그렇죠. 이제 생기는 원인을 그 여러 가지 각도로 뭐 신경 자극에 의해서 통증이 오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네네네.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 도대체. 그 통증이 생기는 원인을 여러 가지 각도로 선생님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왔고 이거를 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 저는 통증의 발생 원리를 전기적으로 이제 전기 생리학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생산을 좀 적게 해요. 그럼 에너지 생산을 적게 하면 에너지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70 내지 80%는 음식이 들어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그죠?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뭐 요리도 먹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제 소화가 돼서 소장에서 영양소가 흡수가 돼서 그것이 혈관을 타고 각 세포에 이제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데 이 영양분의 70 내지 80%는 어디다 쓰이냐 하면은 세포의 전기를 유지하는 데 쓰여요. 70 내지 80%가 세포 전기를 발생시키고 발전하는 데 쓰인다는 거죠. 발전소에 네. 왜 석탄이 있어야죠. 석탄 막 이렇게 발전을 하면은 그 이제 연기가 나면서 전기 나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게 발전하는 데 80%가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발전이 제대로 안 돼. 스트레스 받으면 발전소가 막 성질이 나서 나 이제 더 이상 일 안 할 거야. 그러면 전기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세포는 하나의 그 배터리예요, 배터리. 배터리인데 전기가 떨어지니까 세포가 제대로 일을 안 하죠. 그러면 세포 주위가 세포는 이렇게 현미경을 보고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세포 하나 사이가 둥둥 떠 있는 섬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최대한도로 확대해 보면 그 사이는 림프액이 흘러요. 혈관이 못 가는 데는 림프액이 이렇게 논에 물 찬 것처럼 네네네. 이렇게 림프액이 흐르는데 그 림프액이 발전을 안 하니까 세포가 일을 안 하니까 그 주위가 지저분해져요. 그 속에 뭐도 끼고 뭐 그냥 때도 끼고 그거를 림프 슬러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림프 슬러지가 막 끼게 되면 주위가 더러워지잖아요. 네. 그러면 균이 들어와서 살기가 좋은 환경이 되니까 박테리아, 바이러스, 뭐 여러 가지 뭐 곰팡이균이 막 서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니까는 그게 오래되면 또 석회화가 돼요. 이 섬유화가 되고 말이 어려운데 딱딱해지고 질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이제 병이 들면 병든 데가 딱 굳어 있어요. 네.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막 멍우리가 있고 뭐 끈 같은 게 있고 막 이런 게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막 굳고 그래서 온몸이 왜 이렇게 굳으셨어 이런 말 한두 번 들어보셨을까요? 마사지 네. 하는 데 가시면은 몸이 많이 굳으셨는데 여기가 나쁘죠. 왜냐면 마사지사들은 매일 이 고객을 이렇게 마사지 해줄 때 이렇게 손으로 느끼는데 거기 보면 굵은
저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근육통이 있을 때 네. 장단지에 고구마가 큰 게 하나가 굳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금방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굳어버려. 그래서 네네. 통증의 발생 원리는 우리 몸은 배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포는 엄청나게 많죠. 네. 우리 몸에 뭐 몇십 조개가 있어요. 70.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는 이제 세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전기 에너지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 이렇게 거죠. 이제 주위 환경이 이제 네네.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세포는 시그널을 보낼 거 아니에요. 네네.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통증이에요. 네. 예. 그래서 자, 전기가 그러면- 떨어지면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기 작용을 좀 이용하는 그 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네, 싶어요. 이제 전기는 이제 세포는 배터리라고 했는데 네. 전기 에너지가 이제 낮아지게 되면은 통증의 시그널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거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파랗게 이제 전기가 배터리가 충전이 잘 돼 있어요. 그럼 세포가 막 잘 기능을 하고 아주 기분 좋게 일을 잘하는데 반 정도 이제 전기가 떨어지게 되면 통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통증을 느껴서 나 이제 배고프기 시작하니까 빨리 밥 주세요 하고 시그널을 보내는 게 통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전기가 완전히 떨어지게 되면은 세포가 죽어버려요. 아니면 살기 위해서 옆에 걸 뺏어 먹어요. 침범에 들어가요. 그게 암세포예요. 암세포로 됩니다. 네. 그럼 네. 전기 에너지가 낮아지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급성 통증도 오는 경우가 아, 그렇죠. 있고, 예. 그게 또 계속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되면 만성 만성 통증으로 통증이고. 가죠. 예. 네, 이게 더욱 더 악화되면은 아주 몸에 또 안 좋을 수도 고질병이 있는 거고. 되는 겁니다. 아. 예. 나는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될까 봐 이러신 분들이 이제 있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만성 피로에 또 네. 수면 불량, 뭐 잠도 못 네. 자고 만성 피로도 있고 뭐 신경 마비도 없고 감각 이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 몸이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다리를 걸을 때는 내 발에서 스펀지 밟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전 자갈마당을 맨발로 걷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 감각 이상의 증상들을 이제 호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잠을 대부분 이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수면 불면증 같이 오세요. 맞아요. 네. 아픈데 어떻게 잠을 잘 자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오시면은 여쭤보는 게 있어요. 잘 주무세요. 그다음에 잘 드세요. 그다음에 잘 이렇게 배변 잘 싸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 이 세 가지가 좀 제일 중요하죠. 뭐 한 가지 더 있는데 잘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의과대학 1학년 때 네. 우리 노 교수님이 정년퇴직한 교수님이 네. 니들 평생 의사하면서 네 가지는 꼭 물어봐라. 얘잘 먹냐, 잘 자냐, 잘 싸냐, 잘 하냐. 한다는 건 이제 섹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네. 그 통증 부위를 찾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네, 부위를 찾는 게 이제 사실은 뭐 옛날에 유명한 명의들은 이렇게 진맥을 하고 한의사 선생님들 그죠? 그리고 이제 요새 뭐 현대의학으로는 CT나 MRI를 찍어서 여기가 아플 거다 뭐 할 거다 하는데 사실은 통증 유발점을 정확하게 찾는 건 힘들었어요. 통증 유발점을. 유발점하고 네. 통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통증 네. 유발점은 통증을 유발시키는 거지 이렇게 누르거나 아프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두드려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안 아파요. 근데 실제로 아픈 거는 저 그림에서부터 나무 뿌리에서 아픈데 실제로 아픈 건 나무 가지에서 아픈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여기 이제 여기가 나쁘다. 여기가 통증 유발점이다 그러면 손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난 게 저는 여기 아파 죽겠어요. 그리고 와서 보면 여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전기 생리학적으로 진단을 해보면 근데 여기를 하면 반응이 쫙 와요. 그러면 이쪽을 치료하면은 여기는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통증 유발점만 잡아주면 통증은 없어지는데 또 이제 그런 그 경우들도 꽤 있어요. 네. 그렇다면 진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MRI를 통해서 뭐 이제 CT. 고식적으로 이제 진단하는 거 뭐 엑스레이 찍고 엑스레이 네. 많이 찍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뭐 CT나 MRI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근골격계 초음파 검사 이런 것도 도움은 될 수는 있는데 전기 생리학적인 검사는 거의 안 된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아무리 찍어도 아픈데 못 찾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CT, 분들이 MRI 가끔 맨날 있어요. 찍어도 잘 못 찾아요. 네, 맞아요. 나 MRI 찍었는데 뭐 병원에 갔더니 뭐 원장님이 뭐 MRI 찍었는데 뭐 허리도 괜찮고 무릎도 괜찮은데 왜 아픈지 모르겠어. 근데 자기는 아파요. 네. 그거는 전기 생리학적으로 그 진단한 게 아니고 형태학적인 진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디스크가 누르고 있는지 신경을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전기 생리학적으로 이 전기가 잘 흐르는지 통증 신호가 잘 가는지 못 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네. 전기 생리학적 검사를 해야죠. 통증 유발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통증 유발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집합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이 치료도 해야 되고 진단을 해보면 여기저기가 다 나빠. 저는 여기 손목이 아파서 왔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목 디스크부터 쭉 어깨, 팔꿈치까지 쭉 연결돼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도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예. 또 근육통 같은 경우도 초음파를 네. 보면 위에 거 이게 이제 우리 장단지를 찍은 건데요. 네. 이제 위에 거 밑에 거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그 장단지에 근육이 두 개가 보이거든요. 네. 근데 겉에 건 위에 건 하얗고 밑에 건 검었잖아요. 맞아요. 그 하얀 건 뭐냐면은 림프 찌꺼기, 림프 슬러지라 그러죠. 림프 찌꺼기 꽉 해서 근육이 뭉쳐면 저렇게 하얗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저녁도 어떻게 되냐면 장단지 저렇게 되면은 저녁 아침엔 쭉 자고 일어나면 부종이 싹 빠지고 안 아파요. 근데 저녁 때 되면 다리가 팅팅 붓고 아파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 정맥류로 알고 이제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네. 정맥류 이제 많이 보니까 그러면 정맥류가 아니고 이건 근육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근육이 뭉치니까 림프 찌꺼기 꽉 차니까 그 주위로 림프가 흐름이 막혀버리니까 붓는 거거든요. 네. 붓는 건 다 림프예요. 아. 혈관 때문에 붓는 경우도 있고 심장 때문에 붓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은 림프가 고인 게 분 거예요. 그래서 부종은 무조건 림프를 모르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네. 그동안 사실 네, 네. 엑스레이나 네, 네. MRI를 찍어도 네. 뭐다 원인을 정상. 못 네. 다 정상인데 정상. 자기는 아픈 아파.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꾀병으로 오해를 받는데 그렇죠. 아, 너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여기저기 이런 아프-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진단이 되죠. 네. 통증에서 그러니까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네, 방법 맞습니다. 네, 어떤 네. 거죠, 그러면요? 통증이 이제 우리가 원인을 알면 이제 치료 방법이 생기는 건데 통증 네. 치료가 이제 과거 옛날부터 뭐 침 맞고 뜸 맞고 그다음에 뭐 또 마사지도 뭐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주사 치료 이제 병원에 가면 주사 치료하고 도수 치료도 하고 체외 충격파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약물 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이제 많이 맞죠. 그러고 나서 그때뿐이고 계속 아파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접근이 이제 다른 조금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전기로 충전을 시켜드리면 돼요. 네. 말이 너무 이상하죠. 뭐 내가 배터리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전기로 자극을 해서 신경을 치료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이 된 거 충전하면 통증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좀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전기 자극 신경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네. 본격적으로 전기 자극 신경 치료를 좀 자세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다시 한번 좀 그래도 약간 네.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설명을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기자극 통증 치료라는 게 결국은 우리 몸은 전기 세포는 배터리다라는 개념만 갖고 계시면 돼요. 우리 몸에는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과학자들이 연구해 봐야면은 50mV가 항상 볼트로 돼 있어요. 네. 우리 몸이 이게 이제 볼티지도 있고 전류도 흐르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통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가 방전이 돼서 배터리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를 우리 뭐 통증이 있을 때는 그게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걸 충전시켜주면 통증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전기 자극 통증 치료로 충전을 시켜주면 통증은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네. 네. 특징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뭐 어차피 네. 통증의 원인이 제거됐으니까 통증은 없어질 거고 세포가 이제 충분하게 전기는 세포로 봐서는 활력소예요. 비타민 같은 거죠. 그런 게 이제 충분히 들어오니까 세포가 재생이 되고 그다음에 세포가 재생이 되면 그 주위에 지저분했던 것이 깨끗해져요. 부종이 빠지게 되고 결국은 세포가 막 그냥 무지하게 튼튼해지니까 면역력이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체액이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체액이 깨끗해지니까 이제 건강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전기 자극 신경 치료에 네. 대해서 그 원리를 좀 이해를 했다면 이번에는 실제로는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네, 실제로는 뭐 해주신다면요. 이제 네. 뭐 통증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뭐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솔직히. 네. 그랬을 때 이제 급성 통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경과가 좋고 잘 들으시고 만성 통증은 아무래도 이제 수차례 여러 차례 계속해서 충전시켜 주면서 이제 그 순환도 촉진시켜 주시고 또 세포도 충전시켜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할 때 이제 전기로 치료하니까 전기 들어갈 때 찌리리 조금 그런 느낌이 있고 좀 아플 수 전기 있어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전기를 네. 넣어준다. 그렇죠. 충전 개념이죠. 네. 예.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네.
요게 이제 그렇게 저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갖다가 대주면은 쭉 전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픈 부위가 들어가면 전기 반응이 심해지면서 찌릿찌릿 아프면서 전기 쭉 들어가면 그 자리를 1분 정도 하면은 전기가 충전이 되거든요. 1분 정도 하면 70% 정도가. 근데 우리 몸 부위가 넓으니까 이제 오래 해야 되겠죠, 여러 군데. 근데 이렇게 하면 통증이 팍 들어가요. 전기에 들어갈 때는 찌릿찌릿 하다가 쭉 줄어들어요. 충전되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전기자극 통증 치료는 이제 갖다 대기만 하면 된다. 충전기를. 우리 그 전기 자동차 배터리 연결하듯이 똑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전기자극 통증 치료로 네. 좀 개선이 된, 통증이 네. 개선된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이제 모든 치료가 뭐 한 가지 치료로 만병통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제 이론이 조금 이제 저는 전기 충전 치료니까 여기 보시면은 저런 경우는 이제 이 근막 증후군인데요. 정말 네. 20군데도 넘게 여러 군데 병원을 안 다녀보신 적이 없고 그리고 뼈 주사로 가는 스테로이드도 많이 맞아서 피부가 움푹 패이고 약간 그 썩었다 그럴까요? 괴사도 거의 괴사 직전까지 오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그냥 전기 충전 치료 한 5회 정도 했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의 다 회복돼서 뭐 자기가 이거를 평생 갖고 가야 되는 질병인가 보다. 저는 내가 못 고치는 병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완치가 돼서 굉장히 기뻐했던 사례고요. 네. 네네. 계속해서 또 부종 네, 치료 부종은 저거는 사례 이제 볼게요. 시카고에서 그 림프 부종 환우에 저 초청을 해서 제가 가서 강의를 하고 시연을 한 건데 이제 그 자리에서 부종이 빠집니다. 이렇게 저기 전기 충전을 해주면 그러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왼쪽 밑에 그림을 보면 이게 부종이 쑥 빠지면서 거기가 약간 빨개진 게 텔레비전에서도 보일지 모르겠는데 빨개진 게 뭐예요? 그 뭐냐면 거기가 알러지가 생긴 게 아니고 미세 순환이 굉장히 증가를 하기 때문에 피부에 이제 혈액 순환이 확 좋아져서 약간 빨개진 거예요. 저런 거는 한 10분 정도면 싹 없어지는데 부종 빠지면서 또 이렇게 이 통증도 같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네. 예후가 좋은 사례 네, 소개드렸습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 전기 네. 에너지 신경 자극 치료를 네, 보고서 네, 네. 혹시 감전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럴 수 네.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저희가 치료하는 게 3000볼트거든요. 우리 네. 보통 집에서 쓰는 게 220볼트잖아요. 그러면 네. 10배 이상이 넘는데 이거 뭐 감전돼서 저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부작용 생기는 거 아니야? 사고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 볼티지 그러니까 전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전 사고는 전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세면은 배터리 2개로도 우리가 감전사로 죽을 수가 있어요. 배터리 2개로도. 네. 그래서 이제 이 볼티지는 굉장히 높은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 전기 자극 치료가 이제 진단도 되지만 치료하는 게 깊이 들어가요. 굉장히 그 깊이 집어넣기 위해서는 볼티지가 높아야 돼요. 네. 전기를. 그러니까 속에 깊은 데는 10cm, 15cm 속에 있는 그게 통증 유발점이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죠? 그럴 때는 깊이 넣기 위해서는 이제 그 볼티지가 3000볼트, 1500볼트, 2000볼트, 2500볼트, 3000볼트로 고전압으로 해야지만 전류가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아마 거의 세계 최초일 거예요. 그렇게 고전압을 사용한 것이. 근데 그것이 이제 깊이 들어가 주니까는 그 고질병이 돼 있는 것들이 좋아져요. 네. 근데 150볼트, 200볼트는 피부장 뚫지 못합니다. 네. 제가 많이 연구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부 그러면 감사에서도 다 이제 통과를 뭐 했죠. 그거는 네. 의료기계는 무조건 이게 통과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근데 몸의 사실은 안전을 위한 거기 가끔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느끼는 게 이제 겨울철에 네네네. 정전기 같은 거 느끼잖아요. 정전기 같은 경우는 네. 그게 찌릿하잖아요. 네네네. 그거 2만 볼트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빠삭하니까는 아무 깜짝 놀래기만 하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쓰는 건 3000볼트니까 식약처에서도 오케이 뭐 안전하다 이렇게 다 이제 허가가 된 거죠. 네. 자, 그러면 사실 통증의 왕 중의 왕이 네. 바로 대상포진이 아닐까라는데 네, 대상포진. 대상포진도 이렇게 네. 지금 전기 자극 치료로 네,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대상포진은 이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막 발병해서 이제 발진이 생기고 포진이라는 게 이게 물집이거든요. 물집이 생겼을 때는 2주일 내에 완치될 확률이 80% 정도 돼요. 80에서 90%는 바이러스가 3000볼트가 들어가면 바이러스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불완전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그래서 2주 정도면은 바이러스는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근데 바이러스가 신경 속으로 들어가 갖고 얘네들이 신경을 완전히
에트로피라고 이제 의사들은 설명을 하는데 이 완전히 위축이 돼갖고 신경이 굳어버린 경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치료가. 그래서 뭐든지 대상포진이 있건 뭐가 있건 조기에 얼른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심한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심했는데 2주 만에 완치되는 환자입니다. 네. 통증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고요. 2주마다 매일매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 번 받고 좀 2주를 3일에 기다리면? 한 번 정도, 한 번 충전하면 한 2, 3일 정도는 보통 가고 급성기에는 그리고 뭐 보통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충전하시라고 그러고 이건 안면부 통증인데 치료 전에 빨간 게 그 통증 부위거든요. 네네네. 체열 검사한 건데 근데 치료 후에 이제 빨간 게 많이 줄어들어서 뭐 일단 전기가 들어가면 통증은 줄게 돼 있습니다. 네,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 네, 들었습니다. 네, 네.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다라는 점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네. 네, 통증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심영기 원장과 직접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 네, 잠시 네. 전화 주신 시청자와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디가 고생하십니다. 어떻게 좀 불편하십니까요? 네. 아, 박사님 말씀대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 없이 아파요, 관절이. 네, 관절이 네. 네, 그래서 3월 초에 제가 무릎 연골 수술도 받았어요, 양쪽에 아이고 다. 저런 네네. 네, 근데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허리가 많이 아파요. 허리도 네, 아프시고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네. 한 10대 발짝만 걸어가면 서서 이렇게 허리를 펴줘야 하고 네. 그리고 또 한 2달 전서부터 오른쪽 어깨 쪽지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역시 파스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 박사님 방송 중 제가 쭉 듣고 있었거든요. 네. 예, 머릿속부터 지금 어머니 발끝-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저 나이 많아요, 박사님. 78이에요. 78세시고 78세시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으시고 그러면은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진짜 많이 오세요. 78세시면 네. 사실은 요새 100세 건강 시대 땐 청년인데 아이고, 그렇게 치면은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저는 말씀-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어머니 여기저기 네. 이제 다 아픈 게 안 아픈 게 또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예, 아프신 예, 분들이 예. 많아요. 동기분들이나 친구분들 예. 보시면 그럴 건데 이거는 네. 전체적으로 온몸의 세포가 다 네. 이렇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온몸의 세포가 전기가 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 네, 아팠다 네. 저기 아팠다 그 수술로 되는 게 아니고 보충을 네.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네, 수술은 뭐 그 어디가 뭐 끊어졌다든지 잘라졌다든지 네. 깨졌다든지 네. 그러면 그건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네. 이제 전반적으로 78세시면은 기력이 쇠하시는 연세가 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되고 기력 중에서 기를 보충을 해준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전기도 똑같은 기자예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전기를 보충을 해주면 예, 기를 이렇게 수시로 보충을 해주면서 저희 같은 네. 경우 이제 영양 주사 같은 것도 같이 놔드리는데 그러면은 네. 조금씩 좋아지시는 경우들이 많고 한 네. 번에 딱 해서 배부르진 않아요 한술로. 아이고, 근데 그러면 꾸준히 수십 년을 이렇게 아팠는데요. 하시면은 어머니 예. 78세시면은 뭐 100세까지 한 30년 더 충분히 즐겁게 안 아프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예, 이제 전기도 기예요. 그래서 기를 보충해 예, 준다면 예, 저 의사 양의사인데 왜 저런 소리 하냐? 뭐 의사가 저런 소리 하냐 그러는데 기도 아니에요. 예. 전기예요. 기운이에요, 네. 기운. 그래서 기운이 좀 허할 때는 이제 좀 네. 뭐 전기 보충하고 아픈데 또 치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건 전기 자극 전체적으로 치료를 한 몇 번 정도 받는 게 조금 꾸준히 하시는 게 권하실 수 있을까요? 좋은데 뭐 이제 처음엔 조금 자주 하시고요. 전기가 어느 정도 우리 배터리하고 똑같아요. 이제 완전 방전됐을 땐 좀 신경을 써서 많이 저거 해주고 그다음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치료가 저기 그 세포가 전기가 들어오면 충전이 됐다가 방전이 되잖아요. 근데 반복 치료하면 세포가 점점 젊어지고 새 세포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세포 재생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볼게요. 옛날에 20년 전에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이 오셨는데 원장님 왜 점점 젊어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네네. 자기는 늙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뭐 좀 저기 전기 보충하는 전기 충전요법을 개발해서 이제 치료하고 있더니 이렇게 저도 이제
스스로 치료하니까 좀 젊어지는 것 같아요. 아, 왜 잔주름이 하나도 없으세요? 내일 모레면 70이시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네. 환자분들. 예. 근데 잔주름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저기 뭐 진단을 받아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쉽게도 뭐 전화상으로는 네.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 네.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대상포진 그 네. 사례를 만나봤는데 네네네. 또 어떤 통증 치료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통증은 이제 제가 지금 그 쭉 치료를 하다 보니까 목 디스크가 상당히 그 전기 자극 치료에 효과적이더라. 그걸 알게 됐고, 그다음에 오십견이라고 해서 이제 어깨 인대염이죠. 그다음에 장단지 근육통, 테니스 엘보 이런 것들, 그리고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한 15회 정도 하시면은 뭐 많이 좋아지고, 무릎 통증은 좀 오래 걸리세요. 이건 연골 그 체중이 부하가 되는 거라서 좀 오래 걸리시는데 뭐 그런 것도 또 많이 좀 듣고,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부종은 아까 말씀드렸고, 대상포진도 급성기에는 아주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마비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말초신경마비가 나 여기 감각이 이상해, 닿는 거가 이상하고 그런 거예요. 그거 거의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잘 안 듣는, 이 결과가 좋지 않은, 그 못 고치는 거로 돼 있는데 조금씩 회복되는 분들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암 환자 통증도 좀 줄어드는 경험을 많이 했고, 중풍 후유증으로 완전히 마비되신 분들도 조금씩 이제 회복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조금씩 좋아지신 분들이 꽤 있더라. 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도 난 이거 어느 병을 가도 못 고친다고 그러는데 반응이 좀 생기니까 희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면 급성 통증이신 분하고 만성 통증 네. 같은 경우에는 좀 뭐 횟수나 시간이 좀 아무래도 다르겠네요. 만성 네. 통증은 오래되신 거니까 조금 오래 하셔야 되고, 급성 통증은 뭐 단기간에, 위경련 같은 경우는 5분 만에 치료가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좋아져요. 네. 너무 신기할 정도로. 네. 네. 급성 통증 같은 경우는 뭐 10분에서 뭐 한 20분 정도, 한 1에서 5회 정도도 네. 될까요? 이제 네. 처음에 오실 때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충전 시간을 한 20분 정도 해드려요. 그래 이제 충분히 이제 세포들이 충전이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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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통증을 참고 견디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네.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심영기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네, 다수 치아 상실 시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